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이 16일입니다. 그럼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 12일 남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이게 끝나는 시간을 역산을 하면 24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뭐 5대명이라고 하죠. 대표를 위한 제4차 방탄, 그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왜 당원 80조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걸 바꾸기로 의결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대표 경선에는 3사람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와서 3사람으로 압축됐는데, 그 중에 강훈식 후보가 본인이 원래 아산 출신입니다. 근데 충남 권리당원 투표가 끝났는데, 충남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얻었지만 앞으로 뭐 호남 같은 데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그 뭐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해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 박용진 후보와 단일화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뭐 양자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양자 대결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70%가 넘는 그런 압도적인 그 득표율을 통해서 이 5대명이 이제 확대명,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뭐 다 확정됐다 뭐 이렇게 전부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마지막까지 이재명 의원의 이제 사법적 리스크 문제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호남이 좀 남았지만 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공격, 이거는 아마 당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당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힘, 이게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뭐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뭐 전국적인 지명도나 뭐 이런저런 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당원 80조 개정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뭐 당무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그게 뭐냐면, 현재 당원제 80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하급심이라 하면 1심을 얘기하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1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확정됐다고 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아니면 뭐 GH 합숙소, 성남FC 그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죠.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르면 직무를 정지하는 겁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근데 만약에 당원 개정을 안 하면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하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시지만 대개 그냥 평균 개념으로 따지면 기소돼서 1심 판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이 제1항만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저는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워낙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는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김혜경 씨 기소지만 이재명 의원도 기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 경기도 예산의 최종 책임자, 예산 사용의 최종 책임자는 경기도지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사는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한 조사는 안 받겠지만, 뭐 조사를 받을 시간이 없죠. 그렇겠지만 기소가 될 가능성, 저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어도 최소
이 조항 하나로 6개월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만 지금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제80조에 또 제3항이 있습니다. 현재 당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잘 아시지만 근데 윤리심판원은 누구죠? 윤리심판원은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회의나 민주당의 대표가 임명해 놓은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정당의 윤리심판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대표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장식품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하튼 거기가 징계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런데 그것도 못 믿었던지,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을 못 믿은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위촉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든지 이것도 또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한 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는 누가 주재하죠? 대표가 주재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현재 이번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을 뽑거든요. 5명 뽑는데 이 5명의 지금 현재 드러난 그 성적을 보면 친 이재명계가 4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최고위원회는 이재명이 주재하고 이재명계가 최고위원인 이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징계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뭐 보나만 하죠. 불문가지죠. 불문가지. 그런데 이걸 또 윤리심판원을 못 믿었는지 이렇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급 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정지 효력이 상실한다. 이런 조항도 넣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2심이나 3심에서 그러니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냥 직무정지를 했던 것도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은 뭐 당연한 거고 금고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1심에서 금고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금고 이상에서 조금 내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나 이런 거로 되면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효력 상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차이죠. 뭐 2중 3중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지금 현재 대표와 최고위원 중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당원 제80조를 바꿨는데 1항과 제3항을 바꿈으로써 겹겹이 방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이재명을 위한 어떤 이재명의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 제로죠. 그런 걸 이번에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기소가 되고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른 기소된 다른 사람의 운명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그걸 이번에 개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12일 남았는데 12일 앞두고서 민주당에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은 전당대회 흥행입니다. 이게 어대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이재명 후보, 어대명, 이재명 지금 뭐 대표 사실상 확정자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방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선당 후사가 아니고 누구 말대로 선사후당.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 아마 이런 쪽의 신경을 온통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면 4월 7일 작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원래대로라면 당원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원을 전당원 투표라는 걸 통해서 이낙연 대표 시절에 바꿨죠. 명분 없이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이건 정말 명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를 안겼습니다. 바로 저는 그 장면의 데자뷰가 아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없다라고 하면 이 당헌 개정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임이 명백하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와 민주당의 당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뚜렷한 증거죠. 그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몇 번의 몇 겹의 방탄을 만들었는가? 그것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준위에서 의결한 이 당헌제 80조 개정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맨 처음에 시발은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아하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 졌으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이겼으면 뭐 검찰이나 이런 데 다 친 문재인 검찰이 있으니까 뭐 수사 하나도 안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한 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검수완박은 문재인 청와대와 함께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대선 패배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친명계 주도인 철험회가 앞장섰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그게 국민 공감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건 밀어붙인 철험에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밀어붙인 이유는 이재명과 문재인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밀어붙였다 이거죠. 그걸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당원을 바꿔서 무리하게 공천을 함으로써 그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이번에는 검수완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지방선거 또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할 기미는 손톱만큼도 없이 이재명 그 대선 패배자 이 사람은 성남 분당갑의 보궐선거 자리가 낮죠. 자기네 자택 바로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갑에 가서 무조건 당선되고 봐야 되겠다. 분당갑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안철수 의원과 맞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되는 곳 그건 바로 송영길 의원이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분 없는 도전을 했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전 후보의 2차 방탄.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므로써 자 앞으로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뭐 이런 것들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방탄하는 거죠. 이걸 2차 방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또 부족했던 탓인지 대표를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민주당 전체가 방탄에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노리고 무리한 여러 가지의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이재명 의원은 3차 방탄의 길로 나섭니다. 그 3차 방탄의 길이 바로 대표 출마고 이제 대표 당선을 사실상 요식행위인 것처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당헌을 바꿔서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현재의 당헌대로라면 바로 대표 직무정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는 당헌 개정을 통해서 4차 방탄을 이뤘다. 여기까지 이재명 의원이 다 성공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와의 이제 게임이 남은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뭐 변호사 선임을 아직 못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경찰이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자, 체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긴급 체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아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겠죠. 그런데도 경찰이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이유,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8월 중순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7월 20일 경기 남부경찰청의 예고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글쎄요, 이렇게 되면 김혜경 씨가 아마 보나마나 계속해서 무언가 미루고 그러면서 경찰 소환을 미적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경찰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4겹의 방탄을 두른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 측, 이재명 대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창과 방패처럼 어떻게 그 방탄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의 관심은 그거고, 그 관심은 결국 이 수사가 얼마나 정말 일반 국민들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는 이 게임에 달려 있다. 뭐 경찰과 검찰이 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는 사이에 지금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다 되고 있습니다. 24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 이 게임에서 글쎄요, 이게 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전략에 밀려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찌됐든 공소시효까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24일 남았고, 뭐 다른 범죄는 9월 9일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